정말로 빈에서는 못하는 노래가 없다는 말,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 통계에 가까운 문장이 되어버렸다. 트로트, 발라드, 댄스, 심지어 랩까지. 그 많고 많은 장르의 언어를 한 소녀가 이렇게 유창하게 번역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매주 TV 앞에서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우승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진짜 우승할 가수, 진짜 한 시대를 대표할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빈에서라는 이름, 그리고 모두가 소름 돋았다 말하는 회차에서 시청률 그래프가 9.9% 문턱 앞에서 멈춰버린 잔인한 숫자의 역설까지. 이 아이러니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한국 대중음악판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의 무대는 사실 한 줄로 요약된다. 빈에서 랩 한 소절의 스튜디오 공기가 바뀌었다. 이 문장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건 기록이다. 트로트 경연 무대에서 랩이 들어간다는 것,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 별짓을 다 하네, 굳이 랩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정작 본방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체온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이크를 쥔 손은 떨리지 않았고 리듬을 타고 떨어지는 자음 하나하나가 마치 화면 밖 시청자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듯 정확히 꽂혔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랩이 노래를 잘라먹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시도들이 랩과 트로트를 따로따로 붙여놓은 콜라주처럼 보였다면 그날의 무대에서 랩은 곡 전체의 서사를 이끄는 연결다리였다. 한 소절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에 흐르던 공기와 카메라 뒤 스태프들의 호흡까지 모두 바뀌는 느낌.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무대가 뜨거웠는데 왜 시청률은 차갑게 9.9에서 멈춰버렸을까? 왜 시청자의 탄성과 숫자 그래프의 곡선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까?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작진이 속으로 가장 뼈아프게 느꼈을 대목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현장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클립 조회수, 실시간 채팅창 반응까지 어느 것 하나 시들지 않았는데 정작 다음날 아침 기사 제목은 이렇게 찍힌다. 자체 최고 시청률 9.9, 10% 문턱 아쉽게 실패. 마치 동메달을 목에 걸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선수처럼 프로그램은 웃으면서도 웃지 못하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번 회차, 내용만 놓고 보면 현역가왕 3 전체를 통틀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했다. 팀 미션이라는 구조가 주는 긴장감이 제대로 폭발했고 늘 경쟁자로만 보던 참가자들이 한 팀이 되어 무대를 채우자 공연의 결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쇼가 되는 순간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반갑다. 개인전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하고 불안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하다. 감정선이 예측 가능해지고 긴장감이 익숙함으로 달아버린다. 그러나 팀전은 다르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강점이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이 합쳐지면서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그림이 탄생한다. 누룽지 캐러멜 팀이 바로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 누룽지 캐러멜 팀의 1위는 단지 고음이 잘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다. 이 팀이 보여준 진짜 힘은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정감, 그 안정감을 지루함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버리는 운영 능력이었다. 큰 방송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것은 실수 없는 한 방이 아니라 실수마저 무대로 끌어안아 매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름이 바로 빈에서였고 그 옆에서 무대를 단단히 받쳐준 존재가 홍지윤이었다. 두 사람은 화면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참가자가 아니라 카메라를 집어삼키는 중심 인물로 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 한 박자 묵직하게 눌러주는 표정, 관객의 호흡을 쥐락펴락하는 자신감까지. 정말로 못하는 노래가 없다는 말이 그날만큼 설득력을 가진 날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도 시청률 그래프는 10%를 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 하나를 직면하게 된다. 음악의 완성도와 시청률은 결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역가왕 3가 겨냥하는 핵심 시청층,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시청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숫자는 영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연령대의 시청자들은 새로움에 닫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 익숙함은 특정 가수나 장르를 넘어 이미 생활의 리듬, 하루의 시간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채널과 시간대에 묶여 있다. 이 시간에는 이 채널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감각, 이 습관의 벽을 넘는 일은 노래 실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역가왕 3가 아무리 화제를 모으고 클립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나도 리모컨을 쥔 손이 채널을 바꾸지 않으면 시청률 그래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경쟁 프로그램이 버티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버거워진다. 가족이 함께 보는 시간대라는 점도 변수다. 누군가는 트로트를 보고 싶지만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능을 고르고 싶은 시간. 결국 선택권은 그 집에서 리모컨을 쥔 한 사람에게 쏠린다. 그 사람이 어떤 채널에 오래 익숙해져 있는가? 이 신뢰의 문제는 단 한 번의 레전드 무대, 단 한 번의 소름 돋는 랩으로 깨부술 수 있는 벽이 아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의 콘셉트가 전 장르 실력자 전쟁으로 확장되면서 생긴 미묘한 혼선도 겹친다. 스테파니, 간미현, 차지현 같은 이름들은 분명 반가운 카드다. 다른 장르에서 이미 검증된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의 무대 퀄리티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트로트가 아닌 장르의 기술과 감각이 곡 해석에 녹아들면서 시청자는 더 풍성한 무대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다. 제작진이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과 55세 이상 시청자가 원하는 그림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시청층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청춘의 골목길이고 첫 월급으로 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이며 이별과 재회의 자리마다 배경으로 깔려있던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다. 그러니 장르 확장이 아무리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스며들 수 있다. 내가 사랑하던 트로트의 맛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다. 프로그램이 너무 멋을 부리려는 건 아닌가? 빈에서 같은 10대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소화력 덕분에 새로운 시도가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중심 정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채 확장만 계속되면 특정 시청자에게는 미묘한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지금 현역가왕 3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점,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다.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를 끌어모으기에는 아직 타격이 부족하고 기존 세대를 단단히 붙잡기에는 정서의 균형이 완벽히 맞물리지 않았다는 느낌. 이 중간지대에서 시청률은 답답한 상한선에 부딪히고 그래프는 9.9라는 숫자에서 멈춘다. 빈에서의 랩 한 소절에 스튜디오 공기가 뒤집히는 장면을 연출하고도 전국 시청률 그래프의 공기를 바꾸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회차에는 예민한 이슈도 함께 엮여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팀전 구조 속에서 계속 화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제작진 입장에서는 통편집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의 마음은 다르게 움직인다. 경연 프로그램을 켜는 이유는 단 하나, 노래를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화면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면 중간중간 감정이 끊긴다. 특히 연세가 있는 시청자일수록 공적인 자리에서의 태도, 사적인 이슈 관리, 인물의 이미지와 품위를 더 중요하게 본다.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인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궁금증 때문에 한 번쯤 채널을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채널을 돌리는 손가락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시청률은 호기심의 1초가 아니라 편안한 60분이 쌓여 만들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말로 못하는 노래가 없는 빈에서 그 소름 돋는 랩 한 소절이 공기를 바꿨는데 왜 시청률 그래프는 반대로 튀지 못했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냉정하다. 화제성과 시청률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화제성은 짧은 클립,
자막이 붙은 하이라이트,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속에서 폭발한다. 요즘 시청자들은 본방을 보기 전에 이미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프로그램의 절반을 소비해버린다. 어떤 무대가 미쳤다,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돌아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미 봤다, 놀랐다, 공유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 정작 본방 편성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본다. 젊은 층일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하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무대는 바이럴이 잘 되고 조회수는 치솟는데 정작 다음 주 시청률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현상. 그렇다고 바이럴을 포기할 수도 없다.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서 제작진은 숫자와 반응을 동시에 해독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제작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왜 그렇게 난리였는데도 시청률은 고작 9.9냐고.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있을지 모른다. 빈에서의 무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청 행태가 완전히 바뀐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비관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9.9라는 숫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왜 0.1이 모자랐냐고 묻는 아쉬움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성취의 얼굴이다. 실제로 자체 최고 시청률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가벼운 문장이 아니다. 상승 곡선이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 프로그램이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다. 다만 이제부터 필요한 건 무대를 더 세게 만드는 힘만이 아니다. 이미 무대는 충분히 세다. 빈에서가 랩을 하고 고음으로 질주하고 감성으로 바닥을 쓸어 담는 장면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충격이 아닐 정도다. 여기서부터 제작진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명확하다. 첫째, 팀전이 가진 재미를 무대 안에서만 소모하지 말고 서사로까지 확장해야 한다. 사람들은 잘하는 무대도 좋아하지만 결국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다. 누가 어떤 부상을 안고 리허설을 버텼는지, 어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고 팀워크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이 따뜻하게 정리되어 다음 회차로 이어질 때 시청자는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된다. 지금의 현역가왕 삼는 무대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지만 가끔 그 무대를 감싸줄 서사가 부족해 감정이 흩어지는 공백이 생긴다. 둘째, 전 장르 전쟁이라는 콘셉트의 방향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결국 무엇을 뽑고 싶은지, 우승자의 이미지가 어떤 가수인지 시청자에게 또렷하게 그려져야 한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싱어를 찾는 것인지,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스타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인지. 이 기준이 흐릿하면 심사위원의 한마디, 점수 몇 점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진다. 트로트 심사위원 중심이라는 지적 역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시청자는 묻고 있다. 이 무대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높은 점수인지, 왜 낮은 점수인지. 셋째, 이슈 관리의 톤을 정갈하게 다듬어야 한다. 논란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면 순간의 주목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르신 시청자층은 그 자극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품격 있게 정리된 불필요한 불편함이 없는 방송을 더 신뢰한다. 이야깃거리가 많다는 것과 불편한 이야기를 오래 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역가왕 3가 장기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려면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도 여기에 있다. 노래와 무대에 집중하게 해주는 편집, 참가자를 인간적으로 보여주되 사생활을 소비하지 않는 연출, 논란을 키우기보다 단단히 정리하는 태도. 이 모든 조건 위에 서 있는 이름이 바로 빈에서다. 정말로 못하는 노래가 없다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니다. 트로트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발라드의 호흡과 댄스곡의 리듬, 랩의 분절된 언어까지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는 10대 소녀. 이 정도 스펙트럼을 가진 참가자는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질문은 설득력을 가진다. 진짜 우승할 가수는 누구인가?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겠지만
빈에서라는 이름 옆에는 이미 여러 번 밑줄이 그어졌다. 랩 한 소절에 스튜디오 공기를 바꾸는 힘, 팀 미션에서 판 전체의 온도를 올려버리는 존재감, 클립 하나로 온라인을 들썩이게 만드는 파급력까지. 이제 남은 과제는 한 가지다. 이 소름 돋는 순간들을 어떻게 본방 시청 습관으로 이어붙일 것인가. 9.9라는 숫자는 실패가 아니다. 문 앞까지 온 발걸음이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른다. 무대를 더 세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 익숙한 정서를 놓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 논란을 키우지 않고 정리하는 것,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간다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느 금요일 밤, 리모컨을 쥔 손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채널을 향하고 그 화면 속에서 빈에서는 또 한 번 못하는 노래가 없는 무대를 완성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사 제목은 이렇게 찍혀 있을 것이다. 시청률 9.9를 넘었다. 정말로 우승할 가수가 자신의 시대를 열어